김남국 의원 말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당내 의원들로부터 국회 행안위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란 이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올렸으니 그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정 최고위원 얼마 전까지 가방위원장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행안위원장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네. 역사가 있어요. 1년 예. 전에 예. 과방위하고 행안위를 국민의힘과 그다음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1년씩 하고 바꾸기로 해서 보통 네, 상임위원장을 하면 2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2년을 계속 하는데 이 행안위는 서로 막 양보를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은 우리는 절대 양보 못 해. 이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협상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1년씩 하고 바꾸자. 그래서 실제로 장제원 의원은 행안위원장 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가방위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럼 자기는 당연히 행안위원장으로 갈 걸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을 해야 되는데 1년씩 하고 바꾸기로 했으니까. 예. 지금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동의해줘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줘서 행안위 1년 하고 그다음 가방위원장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본인도 가방위에서 행안위로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 거는 찬성표를 던져주고 이 그 행안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는 정청래 의원 거에서는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왜 정청래 의원을 갑자기 이렇게 원래 그렇게 약속이 돼서 바꾸기로 했었는데 상임위원장 2년을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그 아까 최고위원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가방위원장을 시켰으면 안 되죠. 그때도 최고위원이었어요. 최고위원 하고 있는데 가방위를 시켜줬고 예. 그 당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흐트러진 부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민주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을 더 이상 안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당원들이나 일부에서는 또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약속에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퇴를 한 건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 최고위원은요 기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과정을 문제 삼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징계에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소송까지 벌어지는 일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표결 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국회법 112조에 표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하고 2항에 뭐 전자투표부터 쭉 규정한 다음에 3항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국회의장은 그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결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때 내가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했으면은 그렇게 그냥 땅땅땅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뭐 전자 투표를 하든 기립 투표를 하든 무기명 투표를 하든 기명 투표를 하든 이런 식의 그 표결 방법을 썼어야 됐는데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가처분 등으로 다퉈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출신입니까?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지 국민의힘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법원까지 가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제정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정 최고위원 행안위원장을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물러나면 다음 타겟은 이재명 대표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돼서 나타났네요. 참 저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행안위원장 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두 개 손에 다 떡을 쥐고 있는데 못 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민주당의 전통은 상임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다른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를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번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그냥 해줘서 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지금 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만약에 정청래 이 최고위원이 만약에 행안위원장 오면 자기는 못 있겠다 거기 딴 데 가겠다. 그래서 이미 조홍천 의원이 딴 데 옮겼습니다. 뭐 네. 같이 못 하겠다고 당내에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내에 인덕이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게 보면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를 이제 당기는 거죠. 자기 행안위원장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또 당 대표를 끌어올려서 이게 무슨 뭐 탈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상 이제 욕심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누가 그 행안위원장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 이거 뭐 하고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수사 다 받고 있고 이미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더 이상 타켓이 돼요? 타켓이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 원내 지도부가 어제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의 표출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내용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제 아까 인터뷰하신 분들이나 뭐 조홍천 이런 분들 아무래도 비명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겨루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1년 전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비명계에서는 뭐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좀 비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 얼굴 붉히고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